꿀잼 먼치킨 작품 정주행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요? 모든 걸 잃은 절름발이 주인공의 복수 이야기 수라전설 동룡 소개하겠습니다. 백화절곡에 사는 진자강, 그는 어머니와 함께 잠들던 사이 진해의 독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진자강은 살아남기 위해 진해를 물어삼키며 버텨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도착하여 약을 먹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요. 사건을 일으킨 망뇨가 나타납니다. 망뇨는 모든 일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고서 진자강의 의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다가갔습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은 진자강, 독진해의 껍질을 망뇨의 발등에 꽂아버립니다. 해독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망뇨가 다리를 절단하던 때 할아버지는 손자를 동굴에 피신시키고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도 망뇨가 진자강을 찾는 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기절해 있던 진자강이 깨어났을 땐 침대에 팔다리가 묶인 상태였습니다. 망뇨는 그가 가진 몸의 변화를 보고 복수와 동시에 도구로 인체 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죽을 것만 같은 지옥 속에서 진자강은 혼신의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연기에 속은 망뇨, 그를 치료한 뒤 장로회의에 참석하러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망뇨는 진자강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 그를 찾기 위해 방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진자강이 속임수에 넘어간 망뇨는 독에 걸려 죽어갔고 진자강은 가족과 고향에 대한 복수를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잃은 진자강은 무사히 복수를 마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탄탄한 복수물의 정석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잘 짜인 이야기 흐름, 그 흐름에 맞춰 점차 강해지는 주인공,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모든 게 잘 어우러져 재밌게 봤습니다. 동생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탑을 오르는 형의 이야기, 두 번 사는 랭커 소개하겠습니다. 동생 정우가 사라진 지 5년, 연우가 오랜만에 들은 동생의 소식은 바로 정우의 죽음이었습니다. 연우는 동생의 사진과 선물한 회중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시계를 열게 되면서 정우가 남긴 유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출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모습까지 담긴 유언. 연우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며 듣고 있었는데요. 정우가 남긴 힘을 이어받고서 동생을 죽인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현생의 모든 걸 정리한 연우는 계획에 맞춰 다른 플레이어보다 일주일 늦게 탑에 들어갔습니다. 탑에 들어가자 정우와 닮은 얼굴을 감추기 위해 준비한 가면을 썼는데요. 관리자가 마중 나와 탑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설명을 듣고서 솔로 플레이를 택한 연우는 정우가 남긴 힘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특이한 행보에 관리자는 눈독 들이고 있었으며 연우는 신비 상인을 만나면서 기이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 연우는 어떤 식으로 성장하여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구마 없는 사이다 복수물 작품입니다. 동생이 남긴 기억과 정보를 잘 활용하여 답답함 없는 성장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인물 중 한 명을 만났을 때 보여준 복수극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현실에서 헌터였던 내가 무림 세계 속 주인공이 된 이야기, 로그인 무림 소개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7년 동안 생계를 책임졌던 F랭크 헌터 진태경. 진태경은 다니던 직장이 잘려 큰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으나 나올 곳이 없던 진태경은 낡은 가상 캡슐을 주워왔으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친하게 지내는 형과 술을 마시고서 같은 방에서 자려고 했는데요. 형의 코골이가 너무 심한 나머지 진태경은 캡슐 안에서 잠에 빠집니다. 진태경이 잠든 사이 캡슐이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플레이어로 등록하고 무림 세계로 보냅니다. 잠에서 깬 진태경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와 허공에 나타난 메시지로 인해 깜짝 놀랍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 상황 파악을 한 진태경은 시스템이 준 튜토리얼을 수행하며 눈앞의 여인에게서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러다 원래 세계 문제 때문에 돌아가려고 로그아웃을 외쳤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태경은 문득 캡슐에서 자기 전 읽었던 경고문이 떠올랐으나 늦은 후에였습니다. 결국 진태경은 게임 안에 갇혔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고 튜토리얼과 게임 진행을 목표로 나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마차 안 진태경은 튜토리얼을 순차적으로 깨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튜토리얼인 산적을 마주치는 위험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진태경은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무협세계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무협세계의 이야기가 비중이 크며 재밌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 이야기 나올 때도 흥미롭고 재밌으며 자연스럽게 웃게 만들어 좋았습니다. 함정에 빠져 죽었던 탐험가가 살아나서 사기 아티팩트로 복수하는 이야기, 던전 씹어먹는 아티팩트 소개하겠습니다. A급 탐험가 스태치, 왕자의 의뢰를 받아 A급 위원도를 가진 던전에 병사들과 함께 임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패스파인더 스킬로 인해 던전 내 함정을 간파할 수 있어 간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던전키퍼가 있는 방에 도달하였고 던전키퍼 타라스크를 불러내어 아티팩트를 향한 목표가 코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힘을 가진 타라스크로 인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스태치의 도움을 받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아티팩트가 있는 방으로 향했고 스테치는 난생 처음 아티팩트를 보게 됩니다. 왕자는 아티팩트를 설명하며 스테치에게 한번 만져보라고 권유하는데 함정인 줄 몰랐던 스테치는 아티팩트의 유혹에 넘어가 함정에 빠집니다. 그렇게 스테치는 저주에 걸려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함께 피부가 녹아내려 죽게 되면서 왕자는 아티팩트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티팩트가 멋대로 반응하더니 죽은 줄 알았던 스테치를 회복시켜주며 보호했고 그를 주인으로 삼아 생사를 함께하게 됩니다. 과연 죽었다가 살아난 스테치는 왕자에게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기적인 아티팩트와 여주가 돋보인 작품입니다. 기본적인 복수물의 정석을 가지고 있으며 아티팩트로 던전을 쓸어담아 강해지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엘프 여주는 캐릭터 디자인과 성격이 극호감이라 작품의 매력을 한층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존재였던 공자가 꿈을 꾸고서 검의 길을 걷게 된 노력 천재의 이야기. 나태공자 노력 천재되다 소개하겠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15살이 될 때까지 침실에 있던 나태공자 아이른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어느 한 청년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죽기 직전까지 검을 휘둘러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아이른은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로 인해 꿈에서 나온 검사처럼 자기도 검을 휘두르고 싶어 연무장으로 향합니다. 꿈에서 나온 장면처럼 큰 대검을 들고 엉성하고 형편없더라도 집중력 있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아이른이 정신을 차렸을 땐 해가 지고 있는 저녁,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던 상태라 몹시 피곤하여 곧바로 잠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가 며칠 안 갈 거라 주위 사람들은 예상했지만 그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또한 아이른의 변화는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끼쳐버렸죠. 얼마 안 있어 아이른의 재능을 발견한 어느 노인에 의해 그는 검술관에 입학하기 위해 떠납니다. 과연 늦게 검을 잡게 된 아이른은 꿈속의 사람처럼 뛰어난 검사가 될 수 있을까요? 노력의 천재라는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꿈이라는 요소를 통해 변화의 계기를 보여주고 주인공이 노력하여 강해지는 모습이 잘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위 인물들까지 영향을 받아 함께 강해지니 그런 점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강 무인의 일대기를 적은 문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 무협세계에 발을 들인 이야기. 낙향 문사전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에 떨어져 술에 잔뜩 취한 손빈, 한창 진상짓을 떨고 있었는데요. 근처에서 밥을 먹던 사자역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기운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여 사자역은 손빈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폭포수가 있는 강가에 도착한 그들. 손빈은 그곳에서 술 기운을 떨쳐낼 수 있었으며 사자역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자역은 손빈에게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을 써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황당한 얘기에 손빈은 거절하려 했으나 협박과 다름없는 무력 앞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히 일이 진행되려던 때 모두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손빈은 도망가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실력 앞에 무용지물이었죠. 사자역은 당당히 내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가만히 있을 테니 멀리 도망쳐보라고 말이죠. 손빈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최대한 멀리 도망칩니다. 무안에 도착한 손빈은 황학로에서 경치를 즐겼는데요. 남궁세가의 자제가 시비를 걸어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인이 나타나 손빈을 구해줬고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인연이 생겼습니다. 과연 사자역을 피해 도망친 손빈은 어떤 일을 겪은 일대기를 쓰게 될까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작품입니다. 이야기 흐름에 맞춰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흠뻑 빠져들고 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과하지 않고 적당하기에 거부감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빠.